우리나라에 특수부대가 몇 개나 있을까요? 의외로 특수부대가 무지하게 많아요. 육해공 특수부대의 순위를 매기자. 안녕하세요. 저는 태상호라고 합니다. 종군 기자 생활을 좀 했고요. 그다음에 군사 전문 기자로 생활을 하면서 군사 관련 콘텐츠에 대해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용주라고 합니다. 현재 사관학교 명예교수로 있고요. 심리학 박사입니다. 군대에서 최정예 부대 하면은 특수부대. 특수부대. 네. 예. 군대의 꽃 중에 하나는 특수부대다. 특수부대 이야기 재밌을 것 같습니다. 예, 그들의 임무를 보면 일반 병과들이 하지 못하는 임무를 수행했는데 대부분 적진의 후방에서 작전을 한다. 주요 임무를 타격한다. 네. 일반에서는 하기 힘든 이런 임무를 수행하는 부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만의 특별한 훈련 방식이 있을 거고 그리고 그들이 행하는 비밀 임무가 있을 건데 맞습니다. 저 역시 중공 기자를 하지만 특수부대에 대해서 정말 낱낱이 알지는 못하거든요. 교수님, 우리나라에 특수부대가 몇 개나 있을까요? 육군의 특수부대. 해군. 공군. 이런 콘텐츠에 꼭 나오는 질문 있죠. 육해공 특수부대의 순위를 매기자. 뭐 이런 임무는 이 부대가 강하고 이런 임무는 저 부대가 강해서 딱 원픽을 하기 힘들지만 그래도 실전 기준이라면 나의 원픽은 아덴만의 여명 작전을 성공리에 행한 UDT 실이다. 해군의 UDT 그러면 사실 해저 폭파 부대거든요. 해군상으로 침투해서 폭파시키는 이런 거고 UDT 하면 꼭 나오는 단어가 SEAL, SEAL인데 이것은 이제 Sea, Air, Land, 육로, 해상, 공중 어느 곳으로든지 침투할 수 있도록 훈련을 갖추는 부대 이렇게 UDT, SEAL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자, 여기서 교수님의 원픽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또 제 제자 중에는 그 707 부대장을 한 제자들 또 이들이 이제 저한테 와서 훈련했으면 들어보면 굉장한 훈련 강도가 높다. 707 부대는 10.12 사태를 주동했던 사람들이 특전사령관을 연행하는 과정에서 아니 이게 사령관이 그냥 그대로 쉽게 잡혀가니까 이게 뭐냐. 특전사령관은 굉장히 중요한 작전하는 최상위 사람인데 이 사람을 지키는 조직이 없다는 게 이게 좀 그렇다. 그래서 요원을 선발할 때 특전사 각 공수 여단에 있는 인원 중에서 선발을 해서 훈련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훌륭한 부대로 발전한 거죠. 저는 이제 그 707 부대지 않을까. 최근에 실제 작전을 수행해서 국민들에게 많은 찬사를 받은 대한민국의 특수부대가 있습니다. 네. 2021년 네.
당시 아프가니스탄에서 다국적군이 철수를 할 때 우리를 돕던 아프간인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을 탈출시키는 미라클 작전을 아주 성공적으로 이 수행을 하면서 국민들 사이에서 최고의 특수부대가 공군에 있었구나. 공군 제259 특수임무대대 CCT죠. 예. First in, last out. 이게 CCT가 Combat Control Team. 먼저 적진에 들어가서 아군의 항공기를 유도하든지 아니면 폭격을 지원하든지 뭐 이런 임무를 수행하는 부대라고 알려져 있는데 전시라고 하면은 굉장히 위험한 항공 수송을 이제 어떤 특정 지점에 유도하는 이런 임무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필요한 부수적인 훈련들이 꽤 많다 보니까 체력 훈련도 필요하고 항공에 유도하기 위해서는 이제 교신하는 훈련도 해야 되고 비행기로 투하되려면 공수 훈련 그러니까 이 CCT라고 하는 부대의 훈련 수준이 굉장히 고도화될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정상적으로 임무 수행하는데 가려면 한 7년 뭐 이렇게 걸려야 붉은 베레모 여기는 이제 붉은 베레모가 자신들의 아이덴티티에 대한 굉장한 자긍심을 주는 그런 색깔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CCT 버금가는 조직이 SART라 해가지고 조종사 한 명을 양성하는 엄청난 돈이 들어가요. 조종사를 구조하는 임무를 하는 특수부대가 있어요. 이 조종사를 신문에서 얻어지는 정보가 굉장히 고급 정보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에게 주어진 명령, 어디를 타격하라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 가치가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적의 입장에서는 조종사가 떨어지면 어떻게든 생포를 해가지고 신문하려고 하니까 우리 측에서는 조종사를 이제 구조하는 부대 어디에 들어있다 가면 전투를 해야 되는 그런 임무니까 CCT보다 저는 SART가 더 훨씬 더 강도 높은 훈련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네. 또 영화에 공군 특수부대 아주 숨겨져 있는 부대가 또 하나 나온 적이 있지 않습니까? 실미도 부대라고 하는. 네네, 그렇죠. 실미도 하면 사람들이 이제 연관해서 하는 부대가 HID 부대, 헤드쿼터 인텔리전스 디태치먼트인데 국가공작원, 잔인한 훈련, 정보를 탈취해오는 그런 조직이 HID였거든요. 원래는 HID, AIU, AIC, 그 다음에 지금의 정보사령부. 이 정보사령부는 적에 관한 정보를 수집해 오는 겁니다. 민간인 신분을 위장을 해서 중국이라든지 이런 데서 무역을 통해서 북한에 관련된 정보를 획득하면 여러 경로가 있어요. 이제 굉장히 강도 높은 훈련을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38선을 통해서 가려면은 침투 훈련에서 그다음에 해상으로 가려면 바다를 통해서 가야 되니까 수영은 기본을 해야 되고 아주 칠흑 같은 밤에 비행기를 통해서 낙하해서 공중 침투를 해야 되고 그분들이 얼마나 힘들게 훈련을 받냐 하면 일단 한국군 제식으로 훈련받는 것보다 북한군 제식으로 훈련을 받더라고요. 가장 큰 차이가 뒤로 도라를 시키면 그쪽 출신 분들은 한국군과 반대 방향으로 돕니다. 왜냐하면 북한군 제식은 한국군과 반대 방향이에요. 그리고 경례할 때도 눈썹으로 안 가고 관자놀이 쪽으로 그렇게 가서 무의식적으로 나오도록 훈련시켜야 돼요. 예. 무의식적으로. 네. 게다가 기밀을 지켜야 되니까 같은 이 시기에 입사를 했어도 그러니까 동기들도 네. 격리를 시켜서 따로 양성을 시키는 네. 대외적으로는 이제 기밀화돼 있고 안 좋은 역사 이런 것들도 있죠. 특히 HID의 존재 자체가 기밀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어떤 임무를 수행했고 얼마나 힘든 희생을 강요당했는지에 대해서 국가가 한동안 인정을 안 했다고 하던데요. 원래 이제 이 HID는 6.25 이후에 1961년까지 민간인을 이용해서 북쪽으로 보내가지고 정보를 첩보를 수집하는 그런 조직들이 꽤 많이 있었어요. HID라고 했던데 그 다음에 이제 설악산 개발단 이렇게 해서 설악산 개발단이 한 개가 있는 게 아니고 몇 군데가 있었어요. 근데 그 인원들을 이제 북으로 보내면 거의 이제 죽으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 정상적이고 일반적인 사람들에서 선발해서 했을 때
부수적인 그 문제들, 분쟁의 소지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파견을 보낸 사람이 죽어도 별 문제가 안 될 만한 자원들을 선발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겠죠. 고아 출신 중에서 괜찮은 사람, 또 좀 지방의 어떤 농촌은 시골 출신, 달콤한 보상을 전제로 해서 모집을 했었어요. 모집을. 아, 공부하고 싶냐? 너 이거 끝나면, 임무가 끝나면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줄 수 있다. 또 이거 끝나면 너 통장에 얼마 이렇게 하고 네 자기 사업을 할 수 있다. 그들에게 어려운 점을 보상으로 제공. 그러면은 이제 운영한 사람 입장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책임질 일이 없어지잖아요. 그런 가게 배경에서 일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보상에 대한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명시되지 않고, 그것을 모집했던 사람도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그 상급 부대에서는 그런 자원을 제공 안 해주면 할 수가, 그게 거짓말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았고, 그런 것들의 약속이 철저히 잘 이행이 되어야 지속성이 있는 조직이 되거든요. 근데 이게 지켜지지 않았다고 하면 너 이런 거 해줄 테니까 지원해라 그러면, 아, 이게 과거 선례가 있는데 너희들이 지켜주겠어? 나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니야? 항상 신뢰가 중요한 거예요. 신뢰. 그런 측면에서는 저 사례에 있어서도 국가적인 신뢰가 좀 부족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들죠. 네. 시대마다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럼요. 법제가 바뀌면은 늘어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대테러법이 생긴 뒤에 그 전에는 초동 대응팀이었던 SDT가 국가 지정 대테러 부대로 활동을 하게 됐고, 맞아요. 그러면서 하방사의 특임단이 또 생겨났고, 특수부대도 진화하고 증가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필요에 따라서 이제 그런 부대 역할들이 달라지고 증편되기도 하고 통합되기도 하고 또 폐지되기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왔던 게 사실이죠. 네. 네. 최근 들어서 최고의 특수부대가 되려면 잘 죽이든지 잘 구해야 되는 거예요. 시간이 흐를수록 그런 전문화되고 특수화된 영역들이 계속 생기는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미리 예측해서 우리가 그런 것을 준비하는 게 필요하겠다. 어떤 특수 영역이 앞으로 필요하게 될 것인가, 이걸 준비하는 군대가 이기는 군대이지 않을까, 이런 데 생각이 듭니다.